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경제의 글로벌화와 한국의 무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한국 경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강의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지탱한 제도적 기반은 IMF와 가트였습니다. 여기에서는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과 경제 자유화입니다. 여기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정부가 경제 운영 기조를 변화시키는 배경을 설명하고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취해진 경제 자유화 조치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1980년대 이후의 무역입니다. 여기에서는 1980년대 이후의 수출과 수입 무역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무역 의존도의 추이를 검토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자립경제체제의 확립과 무역 상대국의 변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자립경제체제의 의미와 그것이 확립되는 시기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무역 상대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경제가 글로벌화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 자본, 노동 등과 같은 자원이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국제경제체제에 조응하여 국내 경제 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전개와 성장을 지탱한 IMF 가트 체제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IMF 가트 체제가 성립되면서 세계 대공황과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세계화, 즉 자유화가 다시 빠르게 재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에 재건된 세계화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국제무역을 관리하고 있는 가트 체제는 미국 이외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제국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수많은 신생 독립국가가 수립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 조항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다자간 협정과 최애국 대우 조항 등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생활 수준 향상, 국제 수지 방어 등을 위한 수입 제한,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 제한 등을 허용하여 각국 정부가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국제 자본 이동 등을 관리하는 IMF, 즉 국제통화기금 역시 제2차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완전한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세계 무역을 재건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IMF에서는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즉 당시 기축통화였던 달러 금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는 달러와 고정된 교환 비율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IMF 체제 하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 통화의 환율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 이동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게다가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 변동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은 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고정환율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IMF 가트 체제는 1960년대까지는 잘 작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유화, 세계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각국 정부의 재량적인 경제 개입을 허용했던 IMF 가트 체제는 위기에 봉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로 달러가 대량 살포되었고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 재건에 성공하여 자국 통화의 국제화폐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면서 국제통화제도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1971년 8월 미국이 금태환 금지 조치를 선언한 것은 국제통화제도의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전기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통화제도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고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등을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73년 10월에 발생한 제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 즉 케인즈주의에 입각하여 추진한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재정 지출 축소, 세금 감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 신자유주의를 출현시키는 배경이 되었고, 이런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주요 선진국의 정책 기조가 되었습니다. 이 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즉 WTO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가트 체제 하에서 추진된 무역협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소개했듯이 가트는 1947년에 합의하고 1948년 1월부터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트 설립 초기, 즉 1960년에 개최된 딜론 라운드까지는 참가국 수도 적었을 뿐 아니라 관세 인하와 신규 회원 가입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열린 케네디 라운드에서는 참가국 수도 증가하고 이 협상에서 다루어지는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네디 라운드에서는 반덤핑 및 그에 대한 관세 평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이전의 가트에서는 주로 상품의 교역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1973년에 열린 동경 라운드에서는 정부 조달, 기술 장벽, 보조금과 상계 관세, 수입 허가 등과 같이 가트에서 포괄하는 분야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우루과이 라운드에도 이어져서 농산물 및 섬유류 무역이 포함되었고 서비스 무역에 관한 기본 규범을 마련했고 심지어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투자 관련 조치에 관한 규범이 마련되어 상품, 서비스, 기술, 지식 등을 망라하는 국제무역체제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트 체제는 그 포괄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리고 1995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집행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한 다자간 무역체제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의 글로벌화 과정을 국제통화제도와 다자간 무역협정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 경제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